지금부터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지켜봤습니다. 예. 일단, 예상은 못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무죄까지 날이라고 생각 못해도 감경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전부 무죄가 났으니까, 예. 또, 2심 판결에 따른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좀 예측하고 준비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예, 예측 준비는 어떻게는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어때? 국민의당 당내분이 어떻습니까? 혹시 좀 국민의힘이요. 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예.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하셨지만 예. 이 판결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예. 그 이유가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1심이 좀 과하게 나왔다는 지적도 있긴 했지만 징역 1년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무죄가 나왔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직은 충격이 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감경 예상은 하셨군요. 윤 대변인도. 애초에 예. 벌금이 좀 과하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500, 1000만 원 이 정도, 예. 1500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예. 징역이 나와서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예. 11월 15일 아니었습니까, 예. 작년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구나 예. 했었는데 예. 오늘 처음에 김문기 씨 관련해서 사진 예. 그것도 무죄가 나와서 이건 확실히 감경이겠구나 예.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백현동까지 무죄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더 어떤 놀라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윤 대변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윤 대변인도 의외라고 느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자, 그런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오늘 끝나고 그럼 당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은 하여튼 재판 결과를 인정 못했다 이건 아니죠, 물론. 재판 결과를 어떻게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 받아들이기가 심정적이라는 어렵다. 단어가 빠진 거죠. 예, 그 얘기 맞죠? 제가 오해한 거 아니죠? 예. 그건 왜 그러십니까? 아니 혹시나 거기 말의 단어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 오늘 결과 나온 다음에요. 검찰과 정권이 나를 잡으려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 정치 검찰의 사망 선고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반응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이제 가장 강력한 형태의 단어를 써서 비난을 하겠죠. 예. 1년 받았다가 무죄가 됐으니 얼마나 또 거센 반발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결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법원의 판단이니까 끝까지 저는 볼 것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반응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아직 3심도 있고 재판 4개 더 있으니까 그때 또 뭐라고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예. 이재명 어떤 이건 언론의 말을 빌리는 겁니다. 제 평가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달았다. 정치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당분간은 다른 게 맞죠. 예. 기본적으로 만약에 오늘도 1심과 유사한 유죄가 중형이 떨어졌다면 이재명 대표 정치 인생이 굉장히 어려울 뻔했고 이번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서도 행보가 대단히 불안정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떤 불안 요소가 다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이재명 대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헌법재판소의 탄핵은 파면으로 갈 것이란 게 자명하다. 이런 게 지배적인 어떤 예측이고 전망이니까요. 그 전제하에서 여쭤보면 조기 대선 구도로 가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돼버렸다. 이런 어떤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제 얘기는 민주당 당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는 전체 상황. 일단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 수 있는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득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의한 어떤 역풍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해요. 이재명 대표 위험한 사람이다. 그런데 무죄가 나왔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러다가 이재명 대표 정말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퍼질 가능성도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까지는 날개를 다는 게 맞지만 전체 판세는 글쎄요. 일단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또 많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사법 리스크로 공격해오는 것이 어떤 주된 공격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그 공격 포인트가 사라진 거 아닌가요? 지금 일단 대선 전까진? 그 말씀 맞고요. 일단 당장. 뭐 다른 재판이 있겠지만 그건 좀 오래 걸릴 거고요. 대법 재판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으로선.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까지 공격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험하다는 거 발언이라든지 그동안의 행태, 줄탄핵이 기각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볼 때 국민들께 지난 몇 달간 계엄 종료를 한 넉 달 정도 지속되고 있는 전국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크게 점수 딴 부분이 저는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게 결국 선거에 또 반영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헌법재판소 얘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탄핵 선고기일 정하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길어지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참 답답한 마음인데요.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월요일 탄핵 심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이거 좀 길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갖게 됐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완전히 반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탄핵 관련한 쟁점 5개, 뭐 4개를 줄였다는 말도 있긴 한데 그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이 굉장히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렇다면은 최종 판결하는 과정까지 지금 이룰 수 있는 상황이다. 아직 그 단계까지도 못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일도 못 정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결과 얘기는 자체하고라도 지금 이 판결 자체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 국가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상황 진단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렇죠. 근데 뭐 헌재가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헌재도 조금이라도 빨리 하고 싶어 하는데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일부에서는 뭐 꼭 민주당이 아니라 헌법학자들도 고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이 지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일부를 글쎄 누구로 특정할 수 있겠어요? 헌재도 소장 권한대행이 있는데 뭐 그분이 지연하는 건지 주심 재판관이 지연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의견 대립이 있는 재판관 둘이 지원하는 것을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좀 무책임해 보이는데요. 지금 전화가 약간 잡음이 있습니다. 혹시 지하나 뭐 이런데 약간 잘 아닙니다. 그래요. 약간 울리고 지금 괜찮으십니까? 지금은 또 괜찮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여권 내에서는 기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진짜입니까? 좀 그렇게 많이 보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그 근거는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이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 따른 기대감입니까? 두 가지죠. 일단 미뤄지고 있는 거. 근데 미뤄지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니 한덕수 총리에 대한 5대 2대 1.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다르구나. 여기에 기인한 아마 기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 대변인 개인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분석은?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장일치는 어렵겠구나. 그래요? 기각이든 인용이든 만장일치는 어렵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매주 금요일만 지금 뭐 7일, 14일, 21일, 28일까지 예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4월 넘어가는 게 뭐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4월 결과는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략. 넘어갈까요? 글쎄요. 넘어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8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보면요. 혹자들은 말입니다. 혹자들은 4월 18일. 그러니까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그러니까 미루는 것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분도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뤄서 결과가 바뀌느냐까지 생각을 하면 정말로 헌법재판관 8분에서 6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상황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까지 헌재가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그 전까지는 낸다고 봐야 되겠죠.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혹시? 네? 언제쯤 선고 나올 걸로 보십니까? 4월 4일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 다수설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시죠, 그건?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볼 때 우리가 항상 예. 그 전주에 그 다음 주 금요일을 예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4번 틀렸어요, 벌써. 예. 그러니까 5번째까지 뭐 4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예. 예. 단순한 예측입니다, 아주. 예. 예. 근데 뭐 그렇게 4일이냐 하는 것도 아주 단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단 말씀입니다. 예측이 의미가 시기를 없다. 예측하는 것은. 예. 예. 지금 이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어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 내용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하시는 건가요? 사안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예. 뭐 법리에 따른 것인지 본인의 경험칙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한덕수 총리 사례에서 극명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두 분은 아예 각하라고 해서 본안에 대해서 판단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한 분은 본안으로 들어가서 조목조목 그것이 기각 사유라고 설명을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분은 또 그 중에 2개를 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탄핵 사유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의견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사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윤 대통령 사례에서는 예. 그렇다면 윤 대통령 관련한 것은 더 중대하고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때 의견 대립이 더 심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추론은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요. 그 한덕수 총리의 경우랑 완전히 다른 부분은 사안의 중대성도 있지만요. 명확함도 있지 않습니까? 뭐냐 전 국민이 방송을 보는 생중계되는 과정에서 군이 들어갔고 그렇죠. 예. 이런 어떤 예를 들어 이 명확성 속에서 이견이 그렇게 가능할까요? 이 파면에 대한 이견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쟁점 5개 중에 처음 것은 비상계엄 발령 행위고 두 번째는 계엄 포고령 발표 행위란 말이에요. 예. 2개는 사실관계가 뭐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예. 그래서 파면에 이를 정도냐라는 판단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한덕수 총리 사례를 보면서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지금 중요한 건 파면하냐 마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위반했냐 아니냐보다. 그러니까 그 파면할 수 있는 중대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각 재판관들이 갖고 있는 본인만의 논리라든지 경험칙에 따라서 내는 결론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의 위반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을 때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시고 또 일부는 그래 임명 안 한 게 파면 정도냐. 여기까지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돼도요. 윤 대통령의 경우에 군을 집어넣어가지고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그랬고 계엄을 선포했고 국민을 향해서 총을 들었는데 여기서 판단이 갈릴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기각의견을 쓰는 게? 예. 지금 말씀하신 교가 저한테 이제 물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갈릴 거라고 예상을 하시니까. 국민을 향해 총을 들었다라든지 군인들 보고 들어가게 해서 했다. 이런 것도 지금 재판관들, 법관들은 어떠한 증거에 의해서 이게 확인이 됐느냐부터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법적인 사법적 판단이라고 볼 때 예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2심 결과도 이렇게 나오려고 예상한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평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좀 그런 말은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판단은 나왔는데 이게 위헌 상태가 계속 방치되는 거라고 이제 저희도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덕수 총리가 1차적으로 하루 동안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기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다시 그게 이제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냐?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이걸 이제 카운터를 하다가 한 열흘 넘으면 이제 탄핵하자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위헌 상태를 이렇게 놔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한덕수 총리 또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예. 그 자리에 계신 분의 고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어떤 뭐 나름 사정이야 뭐 모르는 사정이야 뭐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국가 지금 최고 행정수반을 맡고 있는 분이 헌법을 하루하루 그 가중해서 어기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다 뭐 법을 지키라 이런 얘기가 정말 이 국가적으로 안 좋은 상황 같아서요. 이게 그런 사안을 말씀하시죠.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신 듯해요. 예. 헌재에서도 설치를 하기를 예. 의무를 강제할 만한 규정이 없다고도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김복경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하루 지나고 한 것에 대해서 이걸 임명 안 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그냥 편의상 열흘 동안 안 하면 임명을 안 한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든지 예. 열 하루 이상 지나면은 임명 안 한 거라고 판단한다든지 이런 기준조차 없어서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임명 안 하고 있으니까 헌법 위반하는 거다라고 100% 순도 100%로 주장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저도 이게 답변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데 한덕수 총리의 입장, 법적인 어떤 해석 이걸 다 고려해서 얘기를 해야지 예. 일반화시켜서 이거 헌법 안 지키는데 국민들에게는 법 지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좀 과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뭐 다른 여러 입장보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입장일 텐데요. 만약 그럼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그 아주 가장 중요하면서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다음 정권에 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반대쪽이 나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뭐 이유는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서 임명 안 하고 상설특검 추천도 지금 몇 달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이게? 그 부분은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에요. 예.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헌재가 지금 8명밖에 안 되고 1명 가지고 임명하냐 마냐 하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작년 10월 17일에 세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은 방치했었던 민주당의 그 원죄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정권에 들어왔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는 보는데 절차적인 또는 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라도 이 부분은 흠결을 치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당내 경선 조기 대선이 좀 불가피하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지금 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당내 경선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하나 좀 구체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타격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세요? 이번에 그 정책 때문에. 이건 평가 얘기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 그것을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이 폭등해서 다시 그것을 번복하는 것에 더 강화를 했거든요. 지역을 넓혔으니까요. 이 부분은 아마 오 시장의 행정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의문을 국민들로부터 불러일으키게 할 요소가 다분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물론 뭐 출마하는 것이야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 그것은 오 시장님한테 확실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아서 이게 더 전개되는 것에 따라서는 글쎄 오 시장님 어떤 선택을 할지 저도 좀 의문이 많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의문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 출마 관련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표 내고 자기는 서울로 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 시장님이 출마 의지를 드러내면서 공개적인 활동도 하고 책도 내고 하셨는데 탄핵 전망에 대해서 기각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조기 대선이 없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준비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 예상은 믿으십니까? 혹시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거는 본인이? 오 시장님이 제가 믿어야죠. 아니 그게 아니고 왜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변인도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행보 자체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면서 탄핵은 기각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게 안 맞으니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 얘기는 오 시장님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조기 대선이 있으면 본인이 뭔가 결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대선 출마 선언을 했을 때 뭐 명태균 이슈도 있지만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번복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시장님 입장에서는 대선이 없으면 제일 좋은 것일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굉장히 어떤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저는 뭐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상당 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다른 문제도 아니고 부동산 관련한 것이고 정책을 번복했다는 것. 아주 34일 만에 그렇게 됐잖아요. 예. 그 지역민들은 강남 3구의 용산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극명하게 전선이 나눠지는 정책 번복이었기 때문에 예. 예, 이 부분은 오 시장님에게는 결코 좋은 일은 안 되겠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